전 세계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세계 고령자 인구 변화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48.4%로 늘었고 2015년에서 2030년 사이 5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사회는 노동인구 감소와 의료복지 비용 증가 등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미래사회 경쟁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란 실버 세대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기찬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슈인 정책 이번 시간에는 고령 친화도시를 선도적으로 조성한 지자체를 찾아갑니다. 어른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툴고 부족합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자녀들도 장성해 모두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또 해야 할 일도 사라지다 보니 무용한 존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젊음이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늙음도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우울하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의 진짜 속마음이 아닐까요? 앞으로 3년 후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우리나라는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도시마다 고령 친화도시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서울시가 제일 먼저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37개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까지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또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WHO에서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어르신들이 정든 자신의 터전에서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시 안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전 세계 33개국 노인을 비롯한 부양자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 인터뷰를 진행해 2007년 고령 친화도시 가이드북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8개의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마다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거나 등급을 매기기 위함이 아닌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도시 생활을 바라보자는 취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령 친화성의 가장 기본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에서 고령 친화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사소한 일상들에서 배려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은 노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고령 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배려와 존중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2020년 고령 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주에는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 내에 고령 친화 종합체험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기획 전시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직접 노인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체적, 심리적 노화를 겪게 마련이죠.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안고 살아갈까요? 어깨 이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모래주머니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이 연결된 이 선이 이 허벅지 쪽을 조여서 허리를 약간 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허리를 굽고 근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 관련 시야가 좀 좁아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요. 무릎이나 팔꿈치 역시 노화로 인한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모래 주머니를 장착해 불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풀세트를 착용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앞도 잘 안 보이고요. 허리도 안 펴져가지고 많이 힘드네요. 체험자들이 장비를 모두 장착하고 직접 걸어보는데요. 지팡이나 안전봉을 이용하지 않으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너무 힘들었고요. 예, 정말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실지 좀 그런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외할머니가 계시다 보니까 항상 모시고 다니는데 이런 느낌이셨을까 싶어요. 좀 더 자주 뵙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장비로 인해 몸은 불편하지만 실내 생활까지 체험해봅니다. 특수 안경을 써서 시야는 급격히 좁아져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고 팔조차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경 지금 한번 벗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그 렌즈 끼고 마냥 세상이 혼합니다. 부엌과 화장실 체험까지 마치고 장비를 모두 풉니다. 벗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날아갈 것 같고요. 너무 세상이 가볍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새로 태어난 느낌. 새로 태어난 느낌이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고령 친화 도시에 가입한 서울시. 어르신들의 성지라 불리는 탑골공원에는 적적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서울시가 탑골공원 인근에 어르신들의 지붕 없는 아지트 라키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실버 영화관, 음악다방 등 어르신 맞춤 즐길 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들이 마련돼 있는 상냥한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한 가게, 시간을 거스르는 듯 믿기지 않는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직접 내부로 들어가 봤는데 손님들로 북적북적합니다. 탑골공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오시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금액이 저렴하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손님이 오시는 거죠. 13년째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이발소. 이발을 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냥 생물이라도 드시고 싶고 목마르시면은 들어와서 생수도 드시고 가시고, 또 소변이 마르시고 그러시면은 변이 마르시면 여기 와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이발소뿐만 아니라 라키 거리의 많은 가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작지만 따뜻한 배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만한 변변한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주에 어르신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71제곱미터의 부지에 균형궤도, 회전기구 등을 설치했는데요. 어르신 놀이터는 근력 운동보다는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기구가 어르신들이 선호도가 높아서 무료 급식소, 족욕장, 무대 등을 한 곳에 설치하여 운동하고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한 켠에 마련된 족욕장. 찬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때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말끔하게 날려준다고 합니다. 물 따뜻해요? 네네, 따뜻해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피로가 풀릴 것 같아요. 저도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받아가지고 족욕을 하면은 저녁에 잠도 잘 오고, 그래 주변 분들한테, 오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근 90세 넘은 사람이 와가지고 족욕을 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던 것도 없어졌다, 사라져버렸다. 족욕하고 나면 뭐가 좀 좋아요? 여러모로 좋죠. 그걸 뭐 말로 꼭 표현해서가 아니라 혈액순환 모두가 다 좋아요. 피부도 좋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주에 피부가 엄청 좋으신 거구나. 그런지도 모르죠. 최근에는 주 3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처음에는 7, 8분 오셨는데 지금 한 20분, 20분 정도 오시고, 또 다른 데서 먼 데서 지나다가 들리셔가지고 왜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여긴 최초라고. 지금은 이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이렇게 골드 라인 댄스 하는 것도 와서 보시고 그러세요. 체조하신 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네. 아유, 밤에 잠도 잘 오지. 밤에 잠이 몇 달은 일어나서 못 하라고요. 오기만 하면 재밌는 거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요. 혹시 80도 넘었어. 진짜요? 대한민국 1호 어르신 놀이터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무장애 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소근육과 균형 감각, 유연성 증대를 위한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들은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요? 몸에 지체가 있으신 분,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어깨 운동을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옆으로 서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거는 가벼운 치매들,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같이 겸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그 운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소리가 안 나게 집중을 해가지고 집중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제 잘 돼 있는 선진국들을 우리가 이제는 요 배우는 거, 이걸 갖다 설치를 해줘서 어르신들이 장애를 좀,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장애 가지신 분들, 또 정상인 분들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운동,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단순 운동시설을 넘어 종합여가 장소로 각광받는 어르신 놀이터. 휴식을 비롯해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또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인력을 배치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만 살고 있고 딴 데는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모르지만 저는 공주를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여기는 눈 감고도 다니고 있고 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경제활동으로 인한 기쁨만큼이나 자아실현과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생 이막 새내기들의 일터입니다. 맛있게 자신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메뉴 추천해 주시면 저 한 잔 좀 주문하도록 할게요. 네. 알밤 라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밤 라떼? 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라는 알밤 라떼. 능숙한 손놀림으로 뚝딱 만들어냅니다. 차 나왔습니다. 오, 약간 달달한 향이 나요. 달달한 향. 조금 그 곡물 향이 많이 난다고 할까? 먹고 나면 든든하겠는데요. 맛있어요. 이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커피 맛에 한 86도에서 한 9도 정도가 제일 커피 맛이 나는 그런 온도라고 합니다. 원래 100도 팔팔 끓여갖고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뜨거우면 커피 맛이 쓴맛이 나요. 이 많은 메뉴들을 다 이렇게 가면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 만들 수 있죠. 조금 뭐 이렇게 조금 미흡할 때는 저희들이 좀 퍼니테이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좀 이거예요?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가다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커니테이프를 만들어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간 아이들 키우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사회생활은 꿈도 못 꿨던 어르신들. 4년 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보람도 크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 반응은 어땠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었어요. 엄마가 많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너무 활기차 보여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 짓기도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옛날에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좀 불편할 거다 하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주 편하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시고 커피 맛도 괜찮아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어르신들. 왜 이렇게 젊으세요? 무조건 알밤 반쪽 건너드리는 그런 분들은 가끔 있죠. 진짜요? 그러면 일하시다가 제일 이렇게 조금 뿌듯하실 때가 있어요? 손녀딸한테 그냥 용돈도 주고 남편한테도 가끔가다 생일 때 선물도 합니다. 내가 벌어서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월급 살 때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친구분들 새기고 너무 좋잖아요. 만나서 친구 만나서 시간도 잘 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곳에는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만든 각종 공예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한다고 합니다.
잘 맞습니다. 누구신 거예요? 네? 지금? 근무. 아, 근무. 근무하러 왔어요. 18명의 어르신들이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12번 즐거운 나들이를 합니다. 주부로만 살았다면 좀 우울하고 좀 삶이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나이 먹어서 어디 막 돌아다닌다는 것도 그렇고 너무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철학자는 노년기를 자아 실현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의 시기이자 인생의 꽃이다. 이제 모든 의무로부터 또 해방됐고 그랬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기다려도 되는 그런 시기가 노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일자리 전담 기관인 광주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는 어르신들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건 뭔가요? 이거는 명아주 지팡이. 네. 청려장 저희 노인날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10여 명이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는 작업장. 지팡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밭에서 해가지고 와갖고 지금 이제 요 수작업을 좀 따듬고 다 수작업을 한 것이죠. 올해 81세로 최고령인 최남수 어르신은 8년째 명아주 지팡이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일이 힘들진 않으세요? 행이야 힘들어도 운전 내 몸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고 이거 다닙니다. 네. 14년째 명아주 지팡이를 만들고 계시는 박형관 어르신. 나라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구나라고 좀 반가웠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아마 이 어르신들께서 백세에 큰 기여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명아주 씨를 직접 파종해 재배, 탈피, 연마, 착색, 포장까지 60-70번의 손을 거쳐야만 비로소 탄생하게 된다는 지팡이. 명아주 지팡이는 통일신라 때부터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왕이 직접 하사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100세가 되는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건강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청려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100세 되시면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러죠. 이제 퇴가 되면 받겠죠. 지금은 한참 있으니까 너무 멀었어. 2008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맺고 15년째 지팡이를 납품하고 있는 사업단. 1년에 2,000여 개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소득이 창출되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동년배 친구들과 땀 흘리면서 일을 하니까 건강과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소한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 시니어 클럽 작업장 1층은 어머니들의 일터입니다. 참깨 뽑는 거예요? 광주 남구 시니어 클럽에서는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경륜을 활용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20까지만 올라와도 줄줄줄줄 했어요. 이곳 참기름이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주문량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하루 4시간씩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를 첫째는 좋은 놈 팔아다가 진짜 깨끗이 쳐서 아무튼 그냥 깨끗이 쳐야 돼. 그리고 지름을 잘 볶고 그래서 지름이 고소고 맛있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름은 다 시니어클럽에 지름 짱은 다 모두 알아주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시기가 돼갖고 서울서도 이제 많이 시기가 돼서 우리가 서울로 택배를 시키고 또 요 주민들도 여기 짠 좋아하니까 많이 와서 사가고. 비록
소일거리지만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일하다 보니 삶의 활력도 생기고 무엇보다 소득이 생겨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애들 용돈도 못 주고 그것이 제일로 걸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네요. 우리들은 돈을 별로 안 써. 그러니까 벌어다가 손지들 주고 그런 재미로 하지. 광주시 서구에는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일댁이라고 무릎이랑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운동중재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리다.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많아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한 달 동안 잘 지냈는지 저희가 이것저것 조금 여쭤보고 운동 시작할게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건강상태 체크와 안부 확인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는 빨간색 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빨간색보다 한 단계 더 위인 더 짱짱한 세라밴드거든요, 어머니. 꽉 잡고 접어서 한 번 더 쭉 내리고. 허리 통증과 수술, 후유증 등으로 혼자서 병원 간 일은 엄두도 못 낸다는 어르신. 그런 어르신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관리 전문가가 운동중재라는 건강 증진 활동을 진행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쭉. 이게 이제 서구청에서 전화 와갖고 치료 받으시려나 해서 나 받을란다 했더니 오셔갖고 해주시고 왔다가 이제 몸 치료해주고 가면 몸이 좀 가볍잖아요. 그렇게 편하지. 2019년부터 진행된 통합돌봄 사업은 전국 우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더욱 똑똑하고 촘촘한 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저희가 오면은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중재를 제공했던 서비스들을 기억하고 운동 방법을 잊지 않고 혼자서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본인이 다니는 경로당도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랑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이 서비스를 알려주고 싶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버카 같은 복지 연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브레이크 풀고, 네네, 조심히. 나보고 부서가 가다가 살짝만 조금 걸어가 볼까, 어머니? 요렇게.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고 하니까. 어머니 잘 지내요. 네. 건강하세요. 광주에도 공주의 어르신 놀이터만큼이나 특별한 공원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치매 안심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쌍합공원에 조성한 치매 안심마을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치매에 관한 정보를 얻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치매 안심공원은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안내와 그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그리고 예방 관리 교육, 가족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치매 안심공원은
서구의 쌍화공원과 오매불망 힐링파크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 이외에도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 노인 대상으로 중요한 보건사업 1위는 치매 관리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치매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과 걱정이 부쩍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에 대해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분이 있어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 선별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의 감퇴에 대한 선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외우셔야 되는 문장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네네. 제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네.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서 11시부터 야구를 했다.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서 11시부터 자전거를 탔다. 네. 여기 보이시는 그림 보이시죠? 예, 예. 이 그림을 이 밑에다가 똑같이 한번 그려보실까요? 예. 인지 선별 검사는 진압력, 기억력, 주의력, 언어 기능, 시공간 기능, 집행 기능 등을 검사하여 치매를 선별합니다. 인지 선별 검사 시 인지 기능 감퇴가 의심될 경우 경도 인지 장애 또는 치매 유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버님, 예. 오늘 30점 만점 중에 30점 만점 나오셔가지고 정상 나오셨고요. 예, 예. 아직까지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시고요. 예. 그다음에 치매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항상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치매 초기 아닐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걱정이 있었는데 와서 검사를 해보고 선생님께서 아직까지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고 또 내년에 와서 다시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 원룸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저거 있잖아요, 하초. 얼마나 잘 크는지 방안을 쭉 덮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라서 저 위에 올려놨거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뭐 침대고 여기 테레비, 컴퓨터는 심심할 때 이제 잘해요 나. 아, 컴퓨터도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갖다 놨지. 아우. 블로그도 해. 아, 정말. 둘러보니 살림이 단촐합니다. 꼭 진짜 할머니 방이 아니라 소녀 방. 응, 학생 방이에요. 네. 다른 동네에 살다가 6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는 어르신. 다 임대주택들이 작다는 말 들었는데 저 산 보이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얼른 신청을 했죠. 아, 여기 산이 보여요? 예, 저쪽 남산까지 보여요. 남산 보여요. 그래요. 얘네들이 어쩐 일인가 하겠다. 이 집에 와서 화초를 가꾸고 옥상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며 삶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월세방들 보면은 일반 주택은 작고 좀 안 좋잖아요. 옛날 집들이고. 근데 여기 오면 뭐 세상 나의 천국이죠. 이곳 공공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가 저렴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증금의 90%를 연 2%의 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도와주고 있어요. 월세보다 보증금도 모자라는 건 구청에서 이자 받고 저 편리 봐줬고요. 지금도 그 이자만 제가 내고 있고. 혈혈단신으로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어르신. 최근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2번 복지관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 나라말 되셨죠? 네. 다른 것도 또 해볼 거예요. 요즘 어르신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해주지 말고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해주고 이렇게 좀 여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덜 해주고 이래가지고 노인 일자리니까 우선에 노인들 건강을 생각하는 일이면 좋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노인들도 여가를 이제 활용한다는 뜻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죠. 모든 것을 보면은 다른 데 신경을 너무나 많이 써주시고 우리한테 신경을 좀 덜 써주시는 것이 좀 서운하고 그래요. 그게 좀 더 건강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죠. 어르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일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숙제일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노인 돌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인력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고요. 반면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노인에 대한 돌봄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삶을 대비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간 수명,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앞에 받은 12년의 교육으로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따라갈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좀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의 변화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내 나머지 인생, 나머지 절반의 인생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좀 구체적인 실행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을 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같이 미소 짓는 그대가 보여요. 아무도 모르는 수줍은 들꽃처럼 밤하늘에서